맞습니다. 3.1 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간 3.1 운동. 그 시작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서부터였죠. 맞습니다.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으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서. 이 33분 중 한 명이요. 강원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한번 쭉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요, 인제의 깊은 산골입니다. 오늘이 3.1절인데요. 3.1절과 관련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만해 한용운 선사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강원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만해 한용운 선사의 발자취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강원도 중에서도요, 인제군이 한용운 선사와 관련이 깊은데요. 3.1절을 맞아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만해의 길을 따라 백담사까지 걸어가는 행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인제에서는 그 백담사의 만해 선생과 그리고 그 백담사의 이강령 의병대의 그 찬란한 투쟁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만해의 길 따라 백담사를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걷기를 하게 됩니다. 올해 3.1절은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하잖아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깃발에 담아 출발했습니다. 용대 1위부터 백담사까지 이어지는 오붓한 산길을 올라가면 내설하게 품 안에 포근히 안겨있는 백담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마음을 닦는 다리 수심교를 지나면 백담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라시대에 자작물사가 지었는데요. 오래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백담사에 왔어요. 이 백담사와 한용운 선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1879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나신 만해 한용운 선사는 27세가 되던 1905년에 이곳 내설악 백담사에서 입산 출가하여 득도를 하시고 이후 스님으로서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이곳 백담사에서 우리 한국문학사의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을 집필하셨고 이후에 그 사상가로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사신 곳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이 만해 선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이곳 내설악 백담사는 사상의 고향, 문학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가 출가해 승려의 길을 걸었던 백담사. 여전히 이곳에는 만해의 정신이 살아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해 기념관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이제 시인,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승려로서 출가와 수행을 했던 흔적과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과 옥중투쟁, 계몽활동을 했던 기록, 시인으로서 문학활동과 신간의 활동을 했던 만해 일생을 정리해놓은 곳입니다.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집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넓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어떤 의미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님의 침묵 전편에 등장하고 있는 님의 이미지는 조국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님 혹은 불타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만해 한용운의 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대주가에 힘쓴 종교인으로 그가 구현하고 싶었던 불교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만해 문학의 그윽한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백담사였는데요. 한 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죠. 네,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만해 마을입니다. 독특한 건물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데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
복합 문화단지로 만해 기념관은 물론이고요.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사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일대를 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기미 독립 선언서가 있습니다. 이 기미 독립 선언서는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만해 한용운 선사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 조국 광복을 위해서 투쟁할 것을 그러한 내용을 담은 공약 3장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작성된 선언서.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으로 발표되는데요. 일제의 고된 핍박과 고문으로 독립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일제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그 수용 기록부입니다. 그 만해 한용운 선사는 형을 살면서 일본 경찰들이 끊임없이 그 3.1운동을 반성하는 그 참회서를 요청을 합니다. 참회서, 그러니까 반성문을 제출을 하면은 그 형을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하지만 만해 한용운 선사는 그러한 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3년형의 만기를 살고 출감하게 됩니다. 일본을 비웃기라도 하듯 감옥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진 협박과 고문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운 만해 한용운.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서울 것이 없던 결연함과 의지가 느껴집니다. 말년에 서울 성북동에 시무장이라고 하는 숙소를 짓고 거처를 하시게 됩니다. 만해 선사께서는 이 시무장을 지을 때 서울의 남산에 있는 조선총독부를 마주보기 싫다고 해서 북쪽을 바라보고 북향집을 지으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는 그 시무장에서 거처를 하시면서 일제가 주는 일체의 식량 배급을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도탄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찌 등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돌에 불을 넣지 않으시고 평생을 냉골에 사시다가 1944년 해방을 1년 남짓 남겨놓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민족의 선각자 만해 한용운. 승려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시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제 없지만 그의 문학과 사상은 대한민국 독립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감옥에 수용돼 있으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만해 한용운 선사. 사진으로 만나봐도요, 눈빛이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집에 가는 길에 그 사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독립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만해 한용운 선사는요,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 하면 역시 교과서에도 수록된 네. 님의 침묵이 딱 떠오르는데 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모두 암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좀 다시 한번 펼쳐봐야겠어요. 네. 사실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